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목요일, 이제 주식 2022년에 주식 마지막 장이네요. 일단 미증시 또 하락 마무리가 했습니다. 일단 어제 조금 미선물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장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나스닥 기준상으로는 0.4%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은 일단 또 약간 테슬라 이슈가 아니고 이번엔 또 애플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미 3대 지수 모두 빠져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35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2 해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유럽은 영국만 상승했고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되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47%대에서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그동안 뭐 계속 빠지던 테슬라 뭐 어제는 약간 3%대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1위 부분이죠. 그래서 애플이 한 3%대 빠지면서 52주 신저가 부분을 더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이슈 사항으로 조금 더 빠졌고요. 애플이 빠진 이유 일단 중국의 일단 코로나 영향상으로 공장 가동이 조금 중단이 되면서 아이폰의 생산량 감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수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2022년의 마지막까지 증시가 도와주지를 않고 있네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중국발 여행객 방역 강화에 하락했다. 테슬라는 반등했고 애플은 반대로 또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와 중국 재개방에 따른 각국의 입국 규제를 주목했다라고 해서 중국이 일단 내년부터 또 입국자 많이 또 푼다라고 하죠. 또 출국자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한미일, 유럽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지금 입국 규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재개방 소식은 악재로 적용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26일 발표한 갑작스러운 국경 개방으로 변이 확산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각 나라들 또 규제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단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 만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애플이 조금 3%대 빠진 부분 자체가 또 미증시 특히 나스닥 빠진 부분에 대한 큰 원인 부분이었고요. 올해가 2022년 마지막 주식장입니다. 내일은 일단 또 휴장이고 또 그러면 또 이번 주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1월 2일 날 10시에 이제 2023년 새로운 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2022년 마지막 거래일도 하락 출발할 전망이다 해서 미증시 빠진 영향이죠. 올해 마지막 거래일도 하락 출발할 것이다. 29일 2022년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다. 미국 3대 주요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 부분 거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 코로나 확산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무튼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정적 부분이고 국내 증시 0.8%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그리고 어제 일단 중국 당국 한국 게임 7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한 것도 게임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게임 외자 판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외자 판호 재개에서 컨텐츠업 전체 호재 서브컬처 시장에 더더욱해서 일단은 중국 우리나라 게임 쪽에 외자 판호가 1년 6개월 만에 게임 44개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단 게임 쪽에 대한 부분도 넷마블의 넷마블 A3 스마일 게이트 에픽 세븐 넥슨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자 판호 발급 재개 컨텐츠 섹터 전체 호재가 될 전망이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그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조선 중국에 1위 내줬다. 혼돈의 코스피 시가총액도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2차 전지주가 네카오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상으로 시가총액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바, 카카오, 삼성 SDI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1위 그대로, LG엔솔이 시가총액 2위로 차고 올라왔고, 그죠? 삼바가 또 3위로 차고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4위로 떨어졌고, 다음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일단은 또 한동안 우리 셀트리온, 그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가 2021년부터 일단은 시가총액 10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변화,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내 시가총액 1위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랑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또 10위 안에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내 2차 전지주가 내 부상을 했고 인터넷 게임주 떨어졌다. 네, 여하튼 1월 효과 올 확률이 70%다. 코스닥 반등 여력이 코스피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 부분이고, 물론 또 1월 효과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1월 효과가 70% 확률로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월 효과를 결정짓는 재료는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유무이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반등 여력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현대자증권에서 1월 효과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없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사항. 내년에도 아메리칸 드림놀이는 K바이오에서 무더기 FDA 승인 기대한다. 일단 이 기사상으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하튼 승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셀트리온의 우리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승인 기대 잘하면 그죠, 2023년 말쯤에 램심 SC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2023년에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행보의 속도를 낼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FDA로부터 현지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사례도 다수 나올 것이다. 해서 국내 기업으로 유한양행, 지신옥십자, 휴젤, 동아ST, 이오플로우 등 5개 기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잘하면 2023년 말쯤에 램심 SC, 그리고 잘하면 또 스텔라라 부분까지 또 미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연일 공매도 폭탄 펑펑 터지고 있는데 외인 계속 공매도 전면 재개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연말 들어서 코스닥 쪽으로 공매도가 2배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1,900억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이다 라고 하면서, 그죠, 일단 배당락 나오면서 또 갑자기 또 공매도도 나오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공매도가 또 나와서 어제 주가 하락을 또 부채질을 했던 부분이었죠. 외인은 재개해야 된다, 개인은 폐지해야 된다,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인이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 자기들 나름대로 그죠,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높은 부분이고, 또 정부 MSCI 편입지수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개인들은 폐지 또는 또 제도 개선 자체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자 판호 아까 보셨고, 일단 우리 셀트리온 휴마시스 우리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건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그죠, 셀트리온 디어트러스트 말 그대로 2021년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아무튼 미 국방부와 7,300억대 최대 계약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의 한 3분의 1 정도, 일단은 절반도 못 미치는 매출 정도를 일단은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 코로나 확진 수가 급증하면서 무료 검사,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무료 공급 이슈가 나왔는데, 조금 또 기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또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또 아예 또 사라질 듯 하네요. 휴마시스 셀트리온과 920억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한 이유,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했다는 부분, 말 그대로 안 팔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했겠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919억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홈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2020년 말 기준 연결 기준 대비 매출액 대비 201% 정도 규모. 최초 계약은 지난 1월 22일 이루어졌다. 총 계약은 1,336억 부분이었는데 이 중 3,700억대에서 그죠.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계약 금액대로 이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이번에 해지된 것이다. 일단은 뭐 이 소식으로 그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 주가가 또 그동안 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일단은 이슈가 될 때 많이 올랐죠. 휴마시스 측은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것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뭐 셀트리온 쪽도 안 좋고 그죠. 휴마시스 쪽도 안 좋지만 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뭔가 뭐 계약서 상에서 뭐 좀 계약 해지 뭐 건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네, 그래서 개지 통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여하튼 뭐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 여러모로 조금씩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될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코로나 조금 네, 부분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하튼 이제 2022년 12월 29일 또 마지막 또 주식장이 왔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일단 국내 시장 안 좋을 듯 하고 그죠. 연말이라서 또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그만 악재에도 변동성 하방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까지 빠지고 있는 부분. 여하튼 네, 오늘 일단 29일, 30일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일단은 계약 공시 4분기 계약 공시 나오는 것 있고 그죠. 일단 유플라이마 승인권 이게 연내에는 조금 더 힘들 듯 하네요. 일단 언론사에서는 뭐 연내 승인 기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내 승인 일단 미국 쪽도 일단 연휴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연말 연휴 쪽에 대한 부분. 여하튼 4분기 계약 공시권은 대략 한 계약 금액이 3,700억 정도가 일단 나와야 컨센서스 한 6,200억대 정도를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하튼 출발은 또 하락할 것 같고요. 좀 잘 견뎌내야 될 텐데 뭐 여전히 오늘도 일단은 뭐 배당 매도가 조금 나오겠죠. 검투 위주 쪽으로 또 여전히 또 대주주 회피 물량 또 개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겠고 여하튼 외국인 매매 동향이 오늘도 중요한데 또 미증시 빠져서 그죠. 외국인도 일단 매도에 동참하면 또 증시 부분은 또 안 좋을 듯 하네요. 2022년 아주 안 좋은 부분 네 아무튼 2022년에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년 마지막 장 네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